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번 썼다가 지웠어요. 2번은 말하려다가 목이 막혔고요. 이게 제가 살면서 제일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착한 척, 괜찮은 척, 다 정리된 척 살아왔는데 이 이야기만큼은 그 척이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친구 남편한테 설렜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요. 그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66 먹은 제 심장이요. 그리고 딱 한 번, 아주 잠깐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스치는데 3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 3초가 저를 3년 동안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손 한 번 제대로 잡은 것도 없고, 단둘이 밥을 먹은 것도 없고, 선을 넘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겁냐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건 몸이 흔들린 것보다 훨씬 더 진짜라는 걸 저는 알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친구 정민은 저랑 30년을 알고 지냈어요. 처음 만난 게 아이들 유치원 엄마 모임이었으니까 우리가 35살 때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절에는 서로 집에 가서 전 부치고 여름엔 바다도 같이 가고 남편들끼리도 안면이 있는 그런 사이예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오래 사귄 친구예요. 정민은 성격이 시원시원해요. 제가 우울하면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고 힘들다고 하면 야, 사람이 왜 살겠어? 그냥 사는 거지 하면서 웃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힘든 시간을 얼마나 버텼는지 몰라요. 정미 집은 버스세 정거장 거리에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 33평짜리인데 손때가 묻어서 오히려 더 정겨운 집이에요. 현관에 들어서면 늘 국 끓는 냄새가 나고 거실 창가엔 정미가 키우는 화분들이 줄지어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어요. 내 집보다 더 편한 공간이 있다면 저한테는 그 집이었거든요. 그 집에 정미 남편 강민석 씨가 살아요. 67. 건설회사 부장까지 하다가 4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지금은 집에서 텃밭 가꾸고 동네 산악회 다니고 그러세요. 체형이 단단하고 머리카락이 새하얀데 이상하게 그 흰 머리가 젊어 보이는 분이에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고 말수가 많지 않은데 말을 하면 무게가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알아온 사람인데 그냥 친구 남편이었어요. 오랫동안요. 그런데 3년 전 가을 그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소처럼 정미 집에 갔는데 현관문을 여니까 강민석 씨 혼자 계셨어요. 정미가 친정어머니 병원 다녀온다고 나간 참이래요. 저는 그걸 모르고 간 거예요. 그분이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박 여사님. 정미가 잠깐 나갔어요. 금방 올 텐데 들어오세요. 저는 당연히 들어갔어요. 30년 친구 집인데 뭘 어색하게 돌아가요. 근데 그날 그 집에 둘이 있는 게 처음으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집 안이 조용했어요. 오후 빛이 거실에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그 빛 안에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달랐어요. 분명히 뭔가가 달랐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 평소처럼 굴려고 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요.
그분이 물 한 잔 갖다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미가 요즘 친정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이나 봐요. 저는 네, 연세가 드시니까요 라고 했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박 여사님은 부모님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세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 말이었어요. 외로우셨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어요. 남편도 37년을 살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외로우셨겠어요.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를 못했어요. 그냥 창밖을 봤어요. 정미가 돌아온 건 20분쯤 지나서였어요. 그 20분 동안 저는 그분이 하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와서도 그랬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외로우셨겠어요. 외로우셨겠어요. 야, 이선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제 이름이에요. 이선희. 66. 37년 결혼한 평범한 아줌마요. 그날 이후로 제가 변했어요. 정미 집에 가는 날이 오면 전날부터 이상하게 설레는 거예요. 뭘 입고 갈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집에 가는 게 정미를 만나러 가는 건지 아니면 그분을 보러 가는 건지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정미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오늘 립스틱 색이 다르다. 새로 산 거야? 저는 마트 가다가 충동 구매했어. 하고 웃어 넘겼어요. 근데 그 립스틱을 고를 때 제가 생각한 게 뭐였는지는 저만 알아요.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화사하게 보이는 색으로 골랐어요. 왜 그랬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강민석 씨도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분이 저를 대하는 게 그냥 친구, 아내 대하듯이 했어요. 반갑게 인사하고 차 한 잔 내오고 들어가 계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면 거실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정미랑 제가 얘기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시는 날이 생겼고, 그냥 같이 과일 먹고 얘기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에 그분이 저를 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말을 할 때 눈을 보는 방식이요. 집중해서 보는 눈이었어요. 제 말을 진짜로 듣고 있다는 눈이요. 그냥 예의상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은 눈이요. 그 눈빛이 문제였어요. 그 눈빛 앞에서 저는 이상하게 긴장했어요. 좋은 긴장감이요.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그 긴장감이요.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그 떨림이요. 한 번은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요즘 독서 모임을 다닌다고,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참 좋았다고요. 그분이 무슨 책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제목을 말했더니 그분이 나도 그 책 읽었어요. 세 장이 특히 좋더라고요. 하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남편한테 그 책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은 무슨 책? 하고 화면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읽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장이 좋았는지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집에 오면서 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그 책 3장을 찾아서 다시 읽었어요. 그분이 왜 그 장이 좋았는지 알 것 같아서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행동인지 저도 알아요. 근데 그랬어요. 그 일은 가을이 시작될 무렵 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어요. 정미가 저보다 먼저 전화를 했어요. 자기 친정 조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나 와 있는데 미안하다고요. 저는 나 먼저 가면 되지. 강 선생님 계실 텐데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면 되지 뭐 했어요. 정미가 미안해. 금방 올게 하고 나갔어요. 그 집에 강민석 씨랑 저 둘만 남았어요. 그분이 부엌에서 드립 커피를 내리셨어요. 원두 가는 소리가 나고 그 향이 거실까지 퍼졌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향을 맡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가을 나무가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노랗고 붉은 것들이 섞인 오후였어요. 그분이 커피 2잔을 들고 나오셔서 테이블에 놓으시고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정미 없으면 심심하죠. 저는 웃으면서 아니요, 커피가 있는데요 했어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딱 적당했어요. 크지도 않고 억지스럽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눈가가 접히는 웃음이요.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평범했어요. 날씨, 건강, 아이들 이야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본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요. 저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더 듣고 싶었어요. 일이 없어지니까 제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40년을 일만 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요. 그분이 잠깐 커피를 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박 여사님한테는 이런 말이 되네요. 정미한테도 잘 못하는 말인데.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미한테도 잘 못하는 말. 그걸 저한테 한다는 게요. 왜요? 왜 저한테요?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감정을 알아요. 아이들 다 크고 나니까 저도 한동안 뭔가 비워진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단순한 공감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있었어요. 저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저를 알고 싶다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숨을 한 번 고르고 커피잔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분도 동시에 커피잔을 집으려고 손을 뻗으셨는데 테이블 위에서 우리 손이 닿았어요. 그분 손등 위에 제 손가락이 얹힌 거예요. 1초. 아니,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저는 그분 손의 체온을 느꼈어요. 따뜻했어요. 예상보다 따뜻했어요. 손이 좀 거칠었어요. 일 많이 하신 분 손이요. 그 거칠고 따뜻한 감촉이 제 손가락 끝에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분이 먼저 손을 거두셨어요. 저도 손을 내렸어요. 침묵이 왔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체감으로는 1분 같았는데 실제로는 몇 초였겠죠. 아무 말도 없는데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거실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어요. 그분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커피 식겠다. 저는 그러게요 했어요. 우리 둘 다 커피를 마셨어요. 각자 컵을 들고 각자 한 모금 마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미가 돌아온 건 30분쯤 뒤였어요. 봉투를 들고 들어오면서 야, 미안해. 생각보다 늦었지. 하고 웃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강민석 씨랑 커피 마셨다고 했어요. 정미가 어머, 잘 됐다 했어요. 우리 셋이 저녁을 먹었어요. 웃고 떠들었어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오후였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내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분 손이 닿았던 손을요.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폈다 했어요.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남아있을 리 없는데도요. 이게 위험하다는 걸 그 순간 알았어요. 이미 늦었다는 것도요. 집에 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왔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씻고 나와서 남편 옆에 잠깐 앉았어요. 화면에는 어딘가 초록 잔디가 펼쳐져 있었고 남편은 시선을 거기 고정한 채 과자를 집어 먹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했어요. 오늘 정미 집에서 저녁 먹고 왔어. 남편이 화면에서 눈을 안 떼면서 그랬어요. 그래? 잘했네. 잘했네. 그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들렸어요. 뭐가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 같은 말이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같은 말이잖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눈이 안 감겼어요. 그분 손이 자꾸 느껴졌어요. 실제 감촉이 아니라 기억 속의 감촉이요. 그 따뜻함이요. 그리고 그 침묵이요. 커피 식겠다 라는 그 말이요.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아졌다는 것도요. 저는 혼자 상상했어요. 그 침묵이 계속됐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손을 거두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분이 다른 말을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그 상상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말하기 부끄러워요. 근데 갔어요. 어디까지 갔는지 저도 놀랄 만큼 갔어요. 66 먹은 제 머릿속에서요. 새벽 1시가 됐어요. 2시가 됐어요. 저는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나갔어요. 거실에 남편이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요. 저는 담요를 가져다가 남편 배 위에 덮어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37년을 함께 산 얼굴이요. 주름이 많이 늘었어요. 머리도 많이 빠졌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예쁘다고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마지막으로 제 말을 눈 맞추면서 들어준 게 언제인지도요. 방으로 돌아와서 다시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했던 그 3초짜리 생각이요. 강민석 씨가 내 남편이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지나가는데 3초 걸렸고, 저는 그 3초를 새벽 내내 후회했어요.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번 한 생각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잖아요. 이선희, 너 이러면 안 된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를 멈추지 못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밥 먹으면서 물었어요. 어젯밤에 왜 그렇게 뒤척였어? 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잠이 안 왔어 했어요. 남편은 나이 들면 그런 거야 하고 신문을 펼쳤어요. 저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한 이중생활을 하게 됐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정미 집에 여전히 갔어요. 강민석 씨한테 여전히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미랑 수다 떨고 밥 먹고 웃고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분이 거실에 계시면 눈을 먼저 마주치지 않으려고 의식했어요. 그분이 제 쪽으로 걸어오면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쳤어요.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면 이상하게 귀가 뜨거워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정미 얼굴이었어요. 정미가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얼굴로 저한테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저는 그 웃음이 못 견디게 무거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저를 믿고 있는데 나는 그 집에 와서 이 사람 남편을 가슴에 품고 가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이 죄책감을 줄여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정미가 강민석 씨 험담을 했어요. 요즘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한다고, 퇴직하고 나서 더 게을러졌다고, 성격도 답답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방어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든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속이 철렁했어요. 내가 친구 남편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지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미 말에 그렇구나, 힘들겠다 하고 맞장구 쳤어요. 그게 맞는 거였어요. 정미 편을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날 집에 오면서 저는 내 자신이 무서웠어요.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논리는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감정이 논리를 이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 무서움 안에도 그리움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고 싶다는 거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집에서 혼자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남편은 나갔고 집에 저 혼자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박 여사님이시죠?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바로요. 한 번에요. 강민석 씨였어요. 저는 빨래를 손에 든 채 굳었어요. 네, 맞아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올까봐 조심했어요. 저 강민석인데요. 정미 남편이요. 번호는 정미 핸드폰에서 봤어요. 저는 네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왜 전화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다음 주 정미 생일인 거 아시죠? 네, 알아요. 제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박 여사님이 정미 취향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여쭤봐도 될까 해서요. 그 이유였어요. 생일 선물 때문이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묘하게 실망했어요. 그 실망이 뭔지 저 자신도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정미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몇 가지요. 그분이 메모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화가 끝날 무렵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니에요. 박 여사님, 그날 커피 맛있었죠?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네,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내릴게요. 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 핸드폰을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빨래가 발밑에 떨어진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강민석 박 여사님, 오늘 감사했어요. 제 번호 저장해 두세요. 저는 그 문자를 10번쯤 읽었어요. 저장해 두세요. 라는 말이요. 저장해 두면 연락이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저장하지 않으면 모르는 번호로 남는 거고요. 저는 저장했어요. 강민석, 이렇게 이름 3글자를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요. 정미 남편, 이렇게 저장하는 게 맞았을 텐데. 그냥 이름 3글자만 저장했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야, 이선희. 그 번호 지워. 지우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자가 왔어요. 처음엔 짧았어요. 안부 정도였어요. 강민석 오늘 산에 다녀왔는데 단풍이 아주 좋네요. 박 여사님도 요즘 잘 지내세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답장을 했어요. 이선희, 네, 잘 지내요. 단풍철이군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문자가 오면 제가 답장을 하고, 제가 답장을 하면 또 문자가 오고, 내용은 항상 일상적이었어요. 날씨, 건강, 계절. 근데 그 일상적인 문자들이 저한테는 일상적이지 않았어요. 남편 몰래 받는 문자니까요. 한 번은 남편이 옆에 있는데 진동이 울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화면에 강민석이라고 떴어요. 남편이 흘깃봤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화면을 뒤집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누구야? 정미 남편. 지난번에 생일 선물 물어봤었거든. 그 관련해서. 남편은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문자를 읽었어요. 강민석 오늘 정미가 선물 받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이에요. 저는 답장을 썼어요. 이선이 잘 됐네요. 다행이에요.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남편 몰래. 저는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핸드폰을 들고 서 있는 예수녀석, 아줌마의 얼굴이요. 뭔가 이상하게 상기된 얼굴이요. 그게 제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그날 공원을 오래 걸었어요. 혼자서요. 1시간 넘게요. 걸으면서 이 감정을 정면으로 봤어요. 도망가지 않고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원하는 건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거 맞아요. 설레는 거 맞아요. 그 사람 문자를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생각나는 날도 있었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온 건지를 봐야 했어요. 그분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저를 봐줬기 때문이에요. 제 말을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제 눈을 들여다봤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외로우셨겠어요.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오래 그 말을 못 들었으면 다른 사람한테서 들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울었어요. 창피한 것도 없이 그냥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이요. 그냥 나왔어요. 오래된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울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다음에 문자가 오면 짧게 답장하고 자연스럽게 줄여가기로요. 갑자기 차갑게 하면 어색하고 정미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냥 서서히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로요. 그리고 그분한테서 받은 게 아니라 남편한테서 받아야 할 것들을 이제 남편한테 요구하기로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기로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늘 저녁 먹고 나서 나랑 좀 걸을 수 있어요? 남편이 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걷자고. 왜? 그냥요. 같이 걷고 싶어서. 남편이 잠깐 있더니 알았어 했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저녁 산책을 한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요. 강민석 씨 문자는 그 후로 서너 번 더 왔어요. 저는 짧게 답장했어요. 아주 짧게요. 그리고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서로 인위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잦아든 거예요. 그게 맞는 방향이었어요. 정미 집엔 여전히 가요. 강민석 씨도 여전히 계시고요. 우리는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서로 안부를 물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원래대로는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오후를 생각하거든요. 커피 식겠다 라던 그 말을요. 손이 닿았던 그 순간을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저를 흔들지 않아요. 그냥 기억이에요. 소중한 기억. 부끄러운 기억. 동시에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준 기억이요. 어느 날 정미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었어요. 강민석 씨랑 크게 싸웠다고요. 살림 문제로 오래 쌓인 게 터졌다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그토록 설레었던 그 사람이 정미한테는 오래된 상처와 답답함이 쌓인 남편이기도 하다는 거요. 한 사람이 보는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요. 저는 그분의 좋은 면 몇 가지만 보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손님한테는 친절할 수 있어요. 매일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그 친절함이 다 발휘되지 못하는 날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본 강민석 씨는 완전한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미 말을 한참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야, 남편이 집에 있으면 그게 또 피곤한 거잖아. 너도 힘들었겠다. 정미가 그렇지. 나 이상한 거 아니지 했어요. 이상하긴 당연한 거지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걸어가서 옆에 앉았어요.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봤어요. 왜? 했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남편이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도 같이 봤어요. 그게 다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이게 맞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요. 아무 말 없어도, 아무 설렘 없어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게요. 남편이 요즘 가끔 그래요. 당신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저는 좋게 달라진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래요. 뭔가 좀 따뜻해진 것 같아. 따뜻해진 것 같다는 그 말이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다른 모든 것보다 컸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흔들렸어요. 설렜어요. 남몰래 기다렸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문자를 읽었어요. 그 손 온기를 밤새 기억했어요. 3초짜리 상상을 했어요. 다 맞아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저한테 아주 소중한 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배고팠는지를요. 인정받고 싶은 것, 보이고 싶은 것, 들리고 싶은 것. 그게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60이 넘어도 70이 되어도요.
그 배고픔을 엉뚱한 곳에서 채우려 할 때 위험한 감정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배고픔을 제 집 안에서 채우려고 해요. 남편한테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걷자고 해요. 쉽지 않아요. 오래 굳어진 관계를 다시 움직이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고 있어요. 조금씩이요. 정미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정미가 듣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제가 정미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강민석 씨는 여전히 그 집에 계시고, 저는 여전히 그 집에 가요.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오후가 생각나요. 근데 이제 그 기억 앞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마주 봐요. 그리고 고맙다고 해요. 당신이 저한테 제가 잃어버린 걸 잠깐 보여줬다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다고요. 그게 그분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흔들리고 계신가요? 절대 느끼면 안 될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 감정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이 당신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당신이 아직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아직 누군가한테 닿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말을 잘 들어서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주세요. 저는 이선희입니다. 66.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배우는 중입니다.